여기 프랑스의 한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중년의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의 한 기업이 진행한 글로벌 캠페인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모방 광고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길 한국이 이런 걸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워요. 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랜 경력의 광고 전문가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걸까요? 그가 본 한국 기업의 캠페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사건 이후 그가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평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그가 왜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트 칼데론입니다. 광고업계에 몸담은 지는 꽤 오래됐고 제 동료들 중 몇몇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60살이 됐고 그동안 수많은 트렌드가 오고 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 사무실에서 보이는 에펠탑의 모습이죠. 그 탑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 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파리는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들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기들이 건물에 걸려 있고 거리를 거닐다 보면 공기 중에 느껴지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하지만 저는 스포츠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올림픽, 브랜드 간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최신 올림픽 광고들을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이키는 언더독 운동선수를 소재로 감동적인 광고를 만들었고 코카콜라는 여전히 전 세계의 화합을 주제로 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워치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들 나쁘지 않지만 저를 놀라게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에 관한 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지? 혼잣말을 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항상 추종자에 불과했어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드는 정도. 하지만 혁신? 새로운 걸 창조한다. 그런 건 기대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던져두고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고객들을 위한 캠페인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나 삼성은 제 관심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회의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모두가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어떤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얘기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음 큰 프레젠테이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진짜 흥분되는 일이니까요.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불빛으로 반짝이면서 제 늦은 밤 작업의 배경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동료인 장미기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트, 친구. 아직도 밤새고 있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기지개를 켰어요. 나야, 장믹. 일이 끊이질 않잖아. 그는 들어와서 제 앞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선수들과 그들의 핸드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어?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장믹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 올림픽 선수들이 새로 나온 삼성 핸드폰에 열광하고 있어. 갤럭시 머시기 같은데.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삼성? 정말? 뭐, 그냥 공짜로 나눠준 거 아냐? 장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선수들이 그걸로 시상대에서 멋진 셀카를 찍고 있어. 소셜미디어에서 난리야.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허울 좋은 속임수야, 장믹. 다음 주면 다 잊힐 거라고. 하지만 장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바트.
이번엔 뭔가 달라. 한번 조사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한숨이 나왔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밋, 나 이 업계에 오래 있었어. 한국이나 삼성, 그들은 혁신가가 아니야. 뭐가 됐든 그게 무슨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거야. 장밋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내 말이 맞겠지, 바트. 하지만 한 번 주에 깊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가 떠난 뒤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장밋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트위터를 열어 올림픽 해시태그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선수들의 셀카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고 전부 같은 폴더블 폰으로 찍은 거였습니다. 잠시 동안 호기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앱을 닫았어요. 아니야,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날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한국과 삼성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제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한국이 광고에 대해 저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세계는 뒤집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무지 속에서 편안했고 광고 세계와 제 고정관념을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화기가 나라 전체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지루한 업계 파티에서 시작됐어요. 샴페인을 홀짝이며 일찍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지였고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칼데론 씨,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희 승리 셀피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또 다른 열정적인 마케터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자신감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인정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에요. 칼데론 씨. 올림픽 마케팅의 혁신이에요. 저희는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폰을 전 세계의 선수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들이 메달을 따면 바로 시상대에서 셀피를 찍고 즉시 공유할 수 있어요. 게임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거죠. 나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내게는 그저 눈길 끌기 위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도 은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녀가 강권했어요. 놀라실 거예요. 나는 예의상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파티를 떠나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친구 장밋과 함께 수영 결승전을 보고 있었어요. 금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 오르자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대신 작은 반짝이는 물건을 꺼내는 거예요. 저게 장밋이 화면을 찡그리고 바라봤습니다. 전화기야. 내가 화면에 바싹 다가가며 말했어요. 삼성폰이야. 우리는 수영 선수가 재빨리 셀피를 찍고 그걸 은메달과 동메달리스트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놀라며 지켜봤어요. 그들 모두가 함께 웃으며 또 하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젠장, 저 한국 여자가 맞았네. 장밋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승리 셀피를 피할 수 없었어요. TV, 광고판, 소셜미디어 어디에나 있었어요.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삼성폰을 사용해 기쁨의 순간을 포착하고 세상과 공유하고 있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였어요. 이 캠페인은 단순히 전화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잘 먹혔습니다. 새로운 집착이 생겼나 보네. 어느 날 오후 장밋이 나를 놀렸습니다. 나는 올림픽 해시태그를 뒤지며
삼성의 캠페인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조사하는 중이야. 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매료됐다는 거였어요. 삼성이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과소평가했을까? 나는 은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며 만났을 때 그녀는 기꺼이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림픽을 더 개인적이고 더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받고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은지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할수록 내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한국을 단순한 모방자라고 무시했지만 그들은 이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인정해야겠네요. 내가 말했어요. 난 삼성이든 한국이든 이런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은지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칼데론 씨, 한국에는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캠페인 뒤에는 오랜 역사, 혁신과 노력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살짝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편견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쳤을까? 더 알고 싶어요. 내가 놀란 나 자신을 발견하며 말했어요. 삼성에 대해, 한국에 대해. 내가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지의 미소가 다시 밝아졌어요.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최민석이고 그가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해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카페를 떠나면서 나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될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진정한 호기심과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단지 선수들의 삶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내 삶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최고 경영자 중 한 사람과 마주 앉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앉아 있습니다. 최민석 회장의 사무실은 세련되고 현대적입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멋지게 보이는 이곳에서요. 그 사람은 차분하고 침착해요. 제가 예상했던 거친 사업가의 모습은 전혀 없더군요. 칼데론 씨, 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조금밖에요. 최민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로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전쟁 후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줬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 모든 곳에 퍼져 있던 가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의지와 입고 있는 옷밖에 없는 상태를요. 우리가 시작한 지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어렵더군요.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가 그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였어요. 최민석 회장은 계속해서 한국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긴 노동시간, 가족 전체가 감수했던 희생, 그리고 배우고 발전하려는 끊임없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 가장 똑똑한 이들을 해외로 보내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갈망도 함께 가져왔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뤄낸 것에 대한 경외심, 그들을 과소평가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들의 회복력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최민석 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빛을 강렬하게 했습니다. 칼데론 씨, 삼성의 캠페인이 왜 그렇게 성공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의 관점을 듣고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네, 하지만 또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포함된 것이었죠. 그의 말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모방자들만 보았지만 사실은 혁신가들을 봐야 했어요. 저는 작은 나라만 보았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리더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더 이해하고 싶어 말했어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최민석 회장은 자부심과 향수가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쉽지 않았죠. 우리는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국제 경쟁자들은 우리를 억누르려 했고,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긴 밤들, 감수한 위험들, 그리고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사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문화적 사고방식, 국가적 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오래된 신념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세계 무대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리더이자 개척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네요. 그는 힘차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데론 씨. 그리고 아마도 다른 이들도 우리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치 몇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제서야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편견들이 지금 제가 배운 것들 앞에서는 우스워 보였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거리로 나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기술의 버스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고 그 자리를 결코 내놓지 않을 거예요. 저는 충동적으로 구매한 갤럭시 Z 플립 6을 꺼냈어요. 올림픽 캠페인을 본 후에 샀던 거였죠. 이제 그것을 보며 단순한 기술 제품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년간의 노력, 혁신, 그리고 결단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은 것을 처리해야 했고 집에 돌아가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민석과의 만남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마치 그동안 눈가리개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것이 벗겨진 기분입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에 관한 기사, 보고서, 통계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기술이 이토록 발전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한 삼성 캠페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승리 셀카였죠. 처음엔 그저 단순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이면에 숨겨진 탁월함을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핸드폰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쁨을 나누며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계를 보니 늦은 시간이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흥분된 상태였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동료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글을 쓰다 보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그들이 제 얘기를 들어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해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만큼 그들도 제 말을 믿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심을 떨쳐내야 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의 절반을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썼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저는 장 마이너스 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아마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동시에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괜찮아, 바트. 라고 그가 물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제가 대답했어요. 모두에게 보여줄 게 있어. 팀을 모아줄래? 1시간 후, 저는 동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바트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또 한국 얘기를 꺼내려고 한다고. 하지만 믿어주세요.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성실함과 우수성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한 슬라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표정들이 점차 관심으로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걸 보았죠. 삼성 캠페인과 그것이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할 때쯤 모두가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고 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장 마이너스 릭이 일어섰습니다. 바트, 그가 말했어요. 내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말하게 우리는 전혀 몰랐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방 안은 곧바로 토론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편견 때문에 억눌려 있던 호기심과 흥분이 이제야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지 제 자신이 배워서 이 지식을 공유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배울 것도 이해할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을 직접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배워보고 싶어요. 잠시 놀란 표정들이 이어졌고 곧 장 마이너스 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큰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은지와 민석, 그리고 올림픽에서 자랑스럽게 승리 셀카를 찍던 선수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혁신을 이루고 제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배울 것도 발견할 것도 너무나 많고 얼른 시작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로도 한국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짐을 싸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흥분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처음 마주한 건 넘치는 에너지였습니다. 서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고 세련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그 유리 표면에는 아래의 분주한 거리들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대적 건물들 옆에는 오래된 궁궐과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화려한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은
강철과 유리로 된 주변 환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젊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당연히 삼성 제품 위주의 열중한 청소년들도 보였고 아름다운 공원을 손잡고 거니는 노부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바쁜데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가장 분주한 지역에서도 질서와 효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으로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많이 못하셨고 저 역시 한국어가 거의 없었지만 어떻게든 소통이 되었죠. 아주머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내주셨는데 쌀, 채소, 고기가 알록달록하게 어우러진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다른 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곳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삼성 본사에 방문했습니다. 건물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접수처 직원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은지에게서 봤던 것과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세대 스마트폰 개발을 담당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팀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마다 반짝였어요. 그중 한 명인 지수라는 여성이 3중으로 접히는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그 기기를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시죠?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약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폰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로 여기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고방식이었죠. 그 주 후반에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공부를 즐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과학자, 기업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그들의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세계와 연결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자신이 가졌던 오해들이 떠올랐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너희 나라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과거의 편견에 대해 약간의 후회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최민석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전통 찻집에서 향기로운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바트.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했죠. 아주 많이 틀렸어요.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그 에너지, 혁신,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일주일 만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이전의 믿음에 집착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흥분도 되었어요. 새로운 것,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을 여는 것,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았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나눌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지만 한국은 벌써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출발한 거죠.